그리고 박영식 알고 보니 글쎄 아는 게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 어떤 언론에서도 이 정도 정리 안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예, 좋습니다. 오늘의 이제 제목이라는 건 왜 여전히 내란범의 끈앞풀들이 언론사에 알박기를 했을까? 이야. 예, 이제 이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각지대라는 거, 연합뉴스 TV나 연합뉴스 자체가 언론으로부터는 사각지대죠. 그리고 대중의 관심에서도 많이 멀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네. YTN과 연합뉴스 TV는 제가 저번에 날 것 그대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까지 앞번호에 배치돼 있고 늘 새로운 컨텐츠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건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 사장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없으실까 봐 제가 오늘 그걸 또 상기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왜 연합뉴스 사장은 윤석열 시대에 임명된 사람이고 연합뉴스 TV 역시도 윤석열 시대에 임명된 사람인데 이재명 정부가 됐고 국민주권 정부가 됐는데 여전히 왜 이 사람들이 2027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가? 그때 처음에 예정됐던 임기가 그건 거죠? 그렇죠. 예정된 임기가 남아있는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방송 3법이 통과되면서 예를 들면 빠른 기간 안에 사장 추천위원회 등등을 거쳐 방송사의 사장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연합뉴스 TV의 사장을 바꾸려면 연합뉴스도 바뀌어야 되는데 연합뉴스의 사장이라든지 뉴스진흥위원회라는 구성까지 들어가 보면 거기에 임명돼 있는 이사들도 대부분 윤석열 시대에 임명된 사람이더라. 아, 그럼 그 모두의 임기까지는 안전한 거군요. 그렇죠. 그게 제일 이제 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소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네. 사장이 뭐 어떤 사람이길래? 예. 예. 사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름이 황대일이라는 사람이고요. 황대일 사장. 2024년 10월에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된 사람이고 윤석열이 계엄을 언제 했다? 그러니까 12월 5일에 합니다. 네. 12월 4일에 하잖아요. 4일. 12월 4일에 했기 때문에 2개월 전에 연합뉴스 사장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오.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한 세 가지가 오늘 요약해가지고 좀 빨리 가볼게요. 세 가지 정도가 좀 눈에 띈다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연합뉴스에도 보수적인 노조가 있는데 공정보도 노조입니다. 근데 이 노조가 뭘 했냐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 과거에 임명된 사장은 정권 바뀌었으니까 물러나라고 했어요. 그때 사장은 성기홍이라는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장한테 너 정권 바꿨으니까 물러나라고 한 그 노조 소속이에요. 아, MBC 3노조 같은 곳이구나. 그렇죠. 근데 예, 만약에 이 황대일 사장에게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이재명 정권 됐으니까 물러나라고 하면 안 물러나겠죠. 네. 지금 그런 형국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정언론 국민연대. 요거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공원련. 네, 공언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그냥 뭐 국민, 연대, 뭐 언론, 공정 이런 걸 다 안 맞는 그런 어쨌든 집단인데. 제가 아는 한 MBC 고발 원툴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김영 칼럼을 기고했다고 알려져서 그러니까 노조가 그때 이 황대일 사장 임명에 반대했던 이유는 정파성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연합뉴스의 사장 임명은 뉴스통신진흥회 쪽에서 이 선임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사회 투표를 여러 차례 했는데 매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출신 이사들의 몰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황대일 사장이 임명이 되자마자 어떤 선언을 하냐면 정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네. 징비록이라는 걸 쓰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징비록. 네, 징비록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멀리 가실 필요 없고 네. 그냥 징비록은 그냥 임진왜란 때에 대한 반성이에요. 왜 우리 그렇죠. 조선은 침략을 당했고 등등에 했던 거를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그럴듯하게 징비록을 포장해드릴 필요는 없어요. 네. 황대일 사장이 징비록을 얘기를 꺼낸 이유는 원래 감사 규정이라는 거를 노조와 협의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노조와 협의 따윈 없이 감사 규정을 바꿔서 사장 직속 감사실에서 과거에 했던 보도를 들춰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보도의 종류가 뭐냐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 관련 보도를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아, 문재인을 이롭게 했다, 우리가 반성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 쓴 기자들이 누군지, 데스킹한 사람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뒤져내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에 보냈던 사장이 전 정권 기사를 뒤져서 기자들을 압박한 것. 근데 이게 이제 걸리고 나니까 엄청난 반발에 부닥쳤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감사를 주도했던 감사실
감사실장은 근데 유임이 되고 9개월 뒤에야 막 이제 미디어지에서 막 분기탱천하니까 유감입니다. 죄송하다기보다 그냥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들키니까 또 뭔가 액션을 취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디어지에서도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를 모니터링하는 건 YTN보다 적기 때문에 한참 뒤에 이런 잘못들이 드러난다. 어쨌든 황대일 씨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유감 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인기 없는 데는 못되기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감사실장은 유임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12월 3일에 내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 황대일 사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요. 저는 이 사람을 이때 알았습니다. 내란 직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사람은 내란 2달 전에 임명된 사람이다. 예, 근데 내란 사장님이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 훌륭한 XS, FM, 뉴바데에서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기사 얘기했던지 기억나시죠? 우리 김민하 평론가도 늘 얘기했던 내란 당시에 연합뉴스 TV가 출연자들을 진보 출연자들 갈아버리고 보수 출연자들 택가리 해준 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임명된 지 한 2개월도 안 됐을 때 내란이 터졌는데 그럼 누구의 편에 섰겠느냐? 기억을 못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김민하 평론가가 당시에 했던 말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12월 3일에 내란이 터지고 12월 4일이 됐는데 이날도 평일이니까 평일 아침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고 평일 아침 프로그램은 이제 제작진들이 편하려고 하면은 평론가들이 다 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김민하도 그때 서브 파트타임 잡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PD가 전화가 와서 뭐 교체가 됐다 그랬나? 그러면서 어떤 프로그램들은 원래 뭐 중도 보수 뭐 이런 식으로 패널들을 배치하는데 보수 패널을 배치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국민의힘 어디가 아니라 대신 변호사로 바꿔줘서 사람들을 속이기로 했다. 내란이 일어나자마자 모든 패널을 보수 일색으로 바꿔버리려고 했다는 건 그날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이었거나 그게 아니면 준비된 사람 아니냐. 그렇죠. 근데 사장님이 폰을 바꿨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뭔가 이제 이 의혹의 그 고리를 따라가 보면 이 사람들이 당시에 내란의 편에 섰던 거 아닐까라는 의심은 충분한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보도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일단 원인은 뉴스통신진흥회라는 거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연합뉴스의 최대 주주이자 경영감독기구인 이 진흥회 이사가 현재 7명인데 이 중에 4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수 성향이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다.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이면 일단 3표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여기 이름들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7명 중에 5명 이상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보수 4명이 반대를 하면 진보 후보는 일단 통과를 못하죠. 그렇죠. 그렇구나. 반대는 통과를 못해요. 그렇죠. 그냥 구조적으로 일단 막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이 연합뉴스 TV를 방송 3법을 통해서 사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가지고 얼마든지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방송사들은 열어놨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연합뉴스 TV는 연합뉴스와 연결돼 있다라는 거를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세상에 그걸 깜빡하다니 무심하라. 이거는 나중에 민영배 의원이 어떤 법률을 냈는지 제가 뒤에 소개해 드릴 텐데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연합뉴스 본사에는 방송 3법이 적용이 안 돼요. 연합뉴스 TV에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연합뉴스 TV는 과방위 소관이고 연합뉴스는 문체위 소관이에요. 이해됐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진흥법이 문체위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황대일 사장의 휴대전화 교체건도 당연히 문체위 쪽 회의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과방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모순은 연합뉴스 TV의 최대 주주가 연합뉴스이기 때문에 지분을 28에서 30% 정도 갖고 있는 1대 주주이거든요. 자회사인 연합뉴스 TV의 사장을 새로 뽑아도 모회사인 연합뉴스의 황대일 사장이 주주로서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요거를 일단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회사 문을 열어가지고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를 사추위까지 만들 수 있는 방송 3법을 통과시켰는데 근데 그건 과방위였고 근데 연합뉴스를 우리가 생각 못했네? 연합뉴스가 가지고 있는 연합뉴스 TV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을 빼뜨렸다라는 거고요. 그렇고요. 그래서 뒤늦게 아무튼 2025년 11월에 민영배 얼마 안 됐어요. 작년 말에 민영배 의원이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근데 방송 3법이 8월에 통과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이거 우리를 까먹었네. 우리가
우리가 이거를 안 건드렸구나. 예. 연합뉴스 TV의 연결고리는 연합뉴스구나. 연합뉴스를 바꾸지 않으면 연합뉴스 TV도 못 바꾸는구나. 이제 알았던 거예요. 계속 극우 인사의 손안에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11월에 어쨌든 발의를 한 거고 아직 이건 잠자고 있는 법안입니다. 통과되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 개정안을 알려드릴게요. 뉴스통신진흥회는 이사가 7명인데요. 네. 이거를 11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어쨌든 숫자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대표이사 후보 국추위, 그러니까 사추위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국민 추천. 예, 국민 추천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합뉴스 노조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편집권 독립보장 조항도 없고 윤석열 정부 때 우리 예산을 다 깎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장을 바꾸더라도 재정 압박이 있다 보니까 재정을 늘려줄 수 있는 법안 세부 내용도 좀 추가를 해달라. 근 200억을 깎았죠. 예, 그렇죠.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동조차 없는 상황이고 뒤늦게 발의한 법안도 어쨌든 지금 핵심이 일부 빠져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여기가 본회의까지 통과되려면 시간이 좀 요원하다. 자, 그래서 지금 쭉 제가 굉장히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연합뉴스 TV의 사장이 바뀌려면 연합뉴스를 건드려야 되고 연합뉴스를 건드리는 법안 발의가 너무 늦게 되었다. 방송 3법이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연합뉴스 TV가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다. 연합뉴스를 바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거고 와 진짜 빨리 왔다. 그니까요. 네. 괜찮나요? 이거 시간? 거의 네 졸업 논문이었는데 이걸 15분에 네. 네. 더 하세요. 네, 더 미안해서 시간 더 드려야 되겠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시대가 지금 이제 9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윤석열의 연합뉴스는 살아 있어요. 윤석열의 연합뉴스 TV도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도매상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인터넷 언론뿐만 아니라 레거시 언론들이 연합뉴스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떡을 만드는 공장이 떡볶이집에 떡을 납품하는데 떡이 상해버리면 떡볶이집에 떡볶이도 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연합뉴스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이 핵심이라는 거고 진흥회 이사 구성 당연히 바꿔야 되고 사추위도 의무화해야 되고 편집권 독립이나 재정 안정적인 부분들도 이 뉴스통신진흥법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윤석열 시대가 2027년 4월까지 반복된다. 이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네. 너무 빨리 설명했네요? 좋아요. 이게 너무- 쏙쏙 되는데요?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제가 12장을 정리해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이거 진짜 막 2시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거 사실 2시간 분이거든요. 왜냐면 결론이 중요한 이야기라서. 네. 이게 그 연합뉴스 관련된 문제들을 쭉 뒤져보다가 늘 느끼고 그 깊은 고민에 빠져들고 이걸 박영식 앵커한테서 꼭 듣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사자 혔기도 했고 그 연합뉴스를 보는 연합뉴스 정상화에 대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는 국가기관통신사가 21세기에 여전히 필요한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있으면 좋다. 있는 게 좋다. 기왕 있는 거 잘 쓰는 게 좋지 새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물론 여당도 지금 감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니들 그때 싸우지 왜 우리한테 지금 와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그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당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런 배경은 언제나 중요하니까 그 전에 했던 일의 결과를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다만 그것과 무관하게 기간통신사는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면 연합뉴스의 노동자들이 강조하는 대로 정상화시키는 건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 네. 그래 필요한 것이 국가기관통신사라고 치자. 그러면 조직으로서 직원들과 저널리스트가 있는 조직으로서의 연합뉴스라는 회사는 굳건하게 저항했는가? 이게 또 중요한 기준인 것 같거든요. 핵심 질문이죠. 예. 맞아요. 진짜 국민들에게 유용한가 이 언론사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파도가 쳤을 때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했냐? 내부에서 저항을 세게 해야 외부에 있는 대중이 손길을 뻗쳐주거든요. 근데 이런 풍파를 겪은 언론사들 중에 내부에서 강건하게 버텼기 때문에 외부의 구원의 손을 받았던 건 제가 우리나라에서 본 건 MBC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명박 시대의 연합뉴스의 파업은 어용이라는 의심도 많이 사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국민 여론 앞에 가도 관심 있는 사안이 아닐 것 같아서 무척 걱정된다. 이걸 깨기 위해서 내부 구성원들이 지금부터 뭐라도 노력해야 된다. 우리 YTN 노조 모셨을 때도 그 비슷한 얘기를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전달드리지 못해서 이제 되게 아쉬웠었는데 YTN 스스로도 좀 증명해라. 우리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언론사라는 사실을. 안 그러면 아까 징비록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우스운 게 그거예요. 극우 언론인, 극우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징비록은 유성룡이 이제 외란이 끝나고 쓴 거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중립적인 척하고 써요. 심지어 외를 일본이라고 썼다고 덕들이 좋아해요. 일본에 우리가 강산이 짓밟힌 이유는 블라블라 하고 난 다음에 내용의 대부분이 반대쪽 당파를 비난합니다. 그 뭐 남인인가? 자기가 북인이고. 근데 남인이 이런 일을 하는 바람에 뭐 군사도 안 키우고 이러는 바람에 북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책을 이 황대인 사장님이 보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0년 전에 김상중 씨 주연의 드라마 징비록이 나왔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생각 못했네요. 남자 사우나에 가면 KBS 대하 드라마만 틀어주죠. 그걸 본 겁니다. 아.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우리가 나라를 위하는 당파지. 저 못된 민주당 놈들. 하면서 징비록을 예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사장으로 맞이하게 된 이 구슬픈 사연에 사람들이 관심이 이렇게 없으면 어떡하지? 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안타깝게도 연합뉴스가 실력을 보여주는 게 답이 아닌가. 아,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네. 스스로 명분을 찾고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서도 쪼아야 되지만 안쪽에서도 쪼아줘야 이 달걀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연합뉴스나 연합뉴스 TV의 이 노조 하시는 분들이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뭐 미온적인 대처라고 보여질 만한 장면들을 제 스스로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아까 자회사 모회사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2010년대 초반에 종편이 탄생하고 이 MBN의 보도 채널 권한을 연합뉴스 TV가 다시 이제 사오면서 네. 그때 너무 기반이 없다 보니까 연합뉴스에 많이 기대서 연합뉴스 TV라는 보도 채널이 운영이 됐어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때는 1시간짜리 방송을 하는데 기사를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1시간짜리 방송을 라이브를 해야 되잖아요. 연합뉴스인데? 그러니까 아니 연합뉴스 TV. 연합뉴스 TV인데? 기사가 어느 정도 리포트라는 게 만들어져야지 앵커도 뭐를 읽고 쉴 거 아니에요. 근데 1분 30초짜리가 나가야 좀 쉴 텐데 그 리포트를 만드는 그 방송 기자들의 수가 좀 현저히 적다 보니까 1시간짜리 55분짜리 뉴스를 하면은 리포트가 뭐 대략적으로 10개라고 칩시다. 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뭘 하냐? 연합뉴스라는 통신사가 쓴 스트레이트 뉴스를 단신으로 바꿔서 그거를 씁니다만 붙여가지고 읽으면 수십 개의 단신을 읽어야 돼요. 아, 저 그거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화면 30초짜리 집어넣고 그래서 연합뉴스 TV 앵커는 뭘 계속 읽어요. 계속 읽죠. YTN보다 훨씬 많이 읽어요. 그게 이제 2012년, 13년에 연합뉴스 TV 초창기였던 모델이고. 그게 다르구나. 기자가 적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더 뭔가 예산도 확보하고 늘려갔지만 지금도 연합뉴스 TV는 인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연합뉴스 TV의 그 인적 구성이라는 게 부장, 부국장, 국장, 지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연합뉴스 TV라는 딱지를 달고 이제 오렌지색이거든요. 네. 그 회사 컬러가 오렌지색 딱지를 달고 그 회사 직원이에요. 네. 연합뉴스 TV의 직원이죠. 당연히 임원들이고 간부들이겠죠. 근데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는 성골이 있었고 진골이 있었고 계급, 육두품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느냐? 연합뉴스 TV의 관리자의 성격들은 네. 대부분 연합뉴스라는 통신사에서 파견을 보냈기 때문에 모회사에서 파견 온 사람이 파란 색깔을 쓰거든요. 연합뉴스가. 총독부. 그렇지. 그러니까 파란색이 더 성골이고 네. 근데 이 성골인 사람들은 방송이라는 걸 잘 몰라요. 통신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직원에서 파견 온 사람들이 연합뉴스 TV의 국장 부장을 하니까 이게 사실 방송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아래 단위에 있는 진골들이 그 성골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내부 불만이나 갈등도 많겠죠. 네. 그래서 이게 연합뉴스 TV의 독립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긴 설명을 하는 건데 네. 내부적으로 바뀌려면 연합뉴스 TV도 투쟁을 해야 되고 그 TV가 바뀌기 위해선 연합뉴스도 투쟁을 해야 되는데 서로 도와줘야 되네요.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 이런 어떤 계급주의가 싫고 연합뉴스 TV의 완전한 독립을 바라는 연합뉴스 통신사에 모르겠어요. 양식 있는 언론인이 있다면 이거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가 뭐랄까 기존에 있었던 이런 주고받는 관계도 깨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아, 이거 진짜 우리 선배님들 많이 봐야 되는데. 자,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마치 약간 그거 같아요. 예전에 미스터 선샤인 볼 때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지만 내어주면 그렇죠. 되돌릴 수 없소. 막 이런 대사 있었잖아요. 네. 약간 그 모습 같네요. 어떻게든 버티다가 빼앗기면 다시 돌리킬 수 있다.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꼭 사장 탓만 하는 건 아니고 직원들도 내어준 거 없나? 그러니까. 그동안 순순히 내어준 거 없나? 예.
윤석열 정부가 200억 넘는 돈 예산 깎아먹을 때 왜 파업 안 했냐.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열이면 열 다 엉망진창인 회사에 대한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실 텐데 네. 저는 그 실마리를 내부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잡고 싶은 거예요. 한두 가지만 교체되고 그러니까 알을 안에서 깨려는 노력이 살짝만 보여도 도와줄 때 신나요. 저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연합뉴스 TV에 대해서. 한 가지만 바뀌면 정말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앵커들이 다 정규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필요한 말씀이죠. 다른 그러니까 다른 어떤 노동자와 다르게 앵커는 무조건 정규직이어야 됩니다. 회사를 위해서 정기적이며 반복적인 노동을 쉬지 않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연합뉴스는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 일터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케어하는 회사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앞에 간판들이라도 채용해라. 아, 좋은 말씀이에요. 예. 노란 견장 붙여줘라. 그렇죠. 그거라도 되면 외부에서 이제 자신들의 노동자성이 뭔지 자신들이 공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조금 느끼는구나라고 신호를 받지 않을까? 저는 연합뉴스를 그 정도로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연합뉴스 TV의 앵커 정직원이 몇 명일 것 같아요? 빵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한 명일 겁니다. 한 명인가 두 명 있을 그래요? 거고. 뭐 물론 이제 기자 앵커들이 있지만 이제 프리랜서로 고용되는 비정규직 앵커들이 1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딱 TV 켰는데 좀 젊어 보인다 싶으면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성골진골 얘기했지만 육두품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육두품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어찌 보면 뭐랄까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를 비유하자면 제가 이런 표현 쓴다고 해가지고 우리 앵커 후배들이 너무 불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상의 불가촉천민 계급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어떤 보장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멘트를 하나 실수했을 때 바로바로 잘려나갈 수 있는 이 고용 위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읽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 신세 한탄도 뭐 매번 하곤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크샤트리아는 지면 기자야. 일이 뭔지도 모르는. 그 실제로는 영상 기자들 중에서 경영진 꾸려야죠. 네. 그러니까 그 변화가 건강하다는 걸 밖에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안에서 설마 모르겠습니까? 그럼 투쟁에서 좀만 보여주라. 예. 예. 그냥 플래카드 걸고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보여주라. 우리가 변화하고 나아질 의지가 있다는 걸.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긴 국가기관 통신사니까. 시민들은 성질내고 자꾸 이상한 보도하는데 없애버려 이러는데 저거 없애죠? 그럼 새로 뭐 만들어야 돼요. 새로 또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든다고 하죠? 그러면 훨씬 이상한 기사 쓰는 뉴시스 출신들 데려올걸?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혹시 업데이트 해드릴 내용은 3월 27일에 그 연합뉴스 정기 주총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이 정기 주총에서는 아마 이제 연합뉴스 TV의 사추위 구성을 연합뉴스 쪽에서도 동의를 좀 해줘야 돼요. 아까 최대 1대 주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연합뉴스 TV 노조가 원하는 거는 노사 동수의 그 추천위 구성이에요. 그래야지 좀 뭔가 이제 싸워볼 수 있는 게임이 되는데 지금 연합뉴스가 계속 이 사추위 구성을 가지고 딴지를 걸어와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방미통위에서 경고를 했어요. 시정 공고를 한 건데 언제까지 사추위 구성 노사가 합의해서 해라.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2월 말까지 시한을 박아서 니네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TV 사장이나 연합뉴스 통신사 사장도 2027년 10월까지 임기를 그냥 뻗대고 있는 이유는 계속 이런 식으로 딜레이가 되면 나는 월급 받아 좋은 거니까. 근데 이게 뭐와 같냐.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 공공기관 사장들 중에 윤석열 때 임명된 사람 수두룩빽빽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최대한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내 기관에 대한 어떤 흠결이 드러나지 않고 조금만 버티면 내 월급을 임기를 다 채워서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남아있다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 그리고, 언론사가. 네. 그리고 그런 공기업들이 지금 공공기관 비정규직 빨리 정규직화 안 시켜가지고 혼나고 있는 거예요. 저 진보 언론들로부터.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너무 심오했죠? 지난번에도 좀 심오했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게 정말 이거 그냥 고개 못 돌리는 게 우리도 외신 찾아볼 때 통신사 받아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AFP 통신, 통신사 알자지라. 유튜브 채널 들어가고요. 예. 거기 방송들도 찾아본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연합뉴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떻게 부끄러워가지고. 뭐 100%죠. 예. 당연히 참고해서 보겠죠. 그리고 그 뉴스통신진흥법에 대한 그 내용도 아까 짚어주셨습니다만 이미
인터넷 포털이 생기고 나서 연합뉴스나 연합뉴스 TV는 사실 도매상이 아니에요. 소매상들과 경쟁하는 도매상이라는 이상한 꼴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과연 그 법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뭐 의문도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좀 달아봐야 되고, 이 사각지대를 관심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더 핫하고 섹시한 아이템이 필요한데, 아무튼 그런 아이템이 날 때마다 저는 주시를 하고 있으니 매번 생각날 때마다 들고 오겠습니다. 네. 밖에 나와서 이제 혼자 자영업자로 사는 오비가 이렇게 애정을 유지하는데 안에 계시는 분들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영식님이 연합뉴스 노조 지부장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저는 최소한 YTN 노조지부장이나 뭐 MBC 노조지부장이나 회사와의 갈등 관계가 있으면 타 방송 매체 출연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네. 알리잖아요. 연합뉴스는 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제발 해봐라.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미디어 오늘이나 미디어스 취재에 응하는 방식으로만 우리 입장이 이래요라고 그냥 쌍커터 달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데도 나오고 어디 뭐 방송도 출연해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갈등이 어떤 건지도 노골적으로 좀 알려줘야 얘네가 싸우고 있구나라고 티가 나는데 네. 티 하나도 안 나잖아요. 티가 안 나는 게 아니라 티 나는 행위를 안 하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자기 윗대가리들에게 겁이 없는 언론인의 취재를 우리는 더 보고 싶어하고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애정이 있기 때문에 박영신 앵커가 아무리 인기 없는 얘기라도 연합뉴스 TV 얘기는 가끔 하고 싶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네. 전문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제레미디어 연구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